네, 슬기로운 교통생활 순서입니다. 우리 생활 속에서는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자칫 큰 사고로 번지는 일을 막는 경우가 있는데요. 오늘 슬기로운 교통생활에서는 시민들의 도움으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현장 영상과 함께 올해 시민 공익신고를 바탕으로 달라진 교통법규 내용을 함께 알려드립니다. 김진중 기자입니다. 주행 중이던 한 차량이 갑자기 정차합니다. 터널 한가운데 갑자기 멈춰서고 순식간에 정체되는 터널. 이를 발견한 터널 관리소 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. 터널 안 신고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을 땐 이미 터널 안은 정체 중인 상황이었는데요. 깜빡이를 켜고 정차 중인 택시.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? 택시 운전자는 갑작스런 구토와 두통 등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고 위급한 상황에서 이를 확인한 승객도 119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. 경찰은 이 구조자를 순찰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합니다. 터널관리소 직원과 승객의 신고, 시민들의 침착한 대응이 있어 큰 사고 없이 상황은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. 시민들의 도움으로 큰 사고를 예방하는 움직임은 또 있습니다. 공익신고, 공익제보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건데요. 신호 위반을 단속하는 CCTV나 블랙박스 등 운전자들의 범법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시민 제보가 대신할 수 있게 되면서 13개에 불과했던 과태료 부과 항목도 26개 항목으로 확대됐습니다. 사진, 비디오 테이프나 영상 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고용주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기존 13개에서 26개 항목으로 확대한 겁니다. 운전자분들이 위반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도로교통법상에서는 그거를 CCTV나 영상이나 동영상을 이용해서 그거를 추적하고 관리해서 뭐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대상자에게 처벌을 항목으로 보냈습니다. 근데 그 항목이 원래는 13개 항목이었는데 올해 2022년부터는 13개 항목이 재추가가 돼서 26가지 항목으로 다시 과태료 항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추가가 됐습니다. 기존에 과태료가 부과된 항목은 신호지시 위반, 중앙선 침범, 전용차로 위반 등 기본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, 119 앰뷸런스 차량 등 긴급 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았을 경우를 포함해 모두 13가지 항목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. 올해부터 추가된 과태료 부과 항목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, 앞지르기 위반, 유턴, 횡단, 후진 금지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 진로 변경할 때 좌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게 되는데 그거를 안 켜게 되면 그것도 과태료 항목이 됩니다. 다음으로 이륜차 안전모를 안 쓰고 다니는 이륜차 운전자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과태료 항목에 포함이 되고 특히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든지 다시 또 물건 밖으로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. 여기서 잠깐 매너. 슬기로운 교통생활을 위해 올해부터 추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13가지 항목을 알려드립니다. 허용된 장소가 아닌 교차로, 터널 안 등에서 앞지르기 하거나
진로 변경 금지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것, 이륜차 주행 시 본인은 물론 동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역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잠깐인데 이번 한 번만이라는 잘못된 생각은 금물. 2022년 추가된 운전자 과태료 항목 확인하고 안전운전 잊지 마세요. BTV 뉴스 김진주입니다.